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연간 전망 그리고 투자 이슈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차 전지 시장을 고민할 때 과거 2년 동안의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다들 경험하셨던 것처럼 최근 2년 동안에 앞선 6개월 동안에 100% 상승했다가 내리 15개월 이상 하락한 그림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보고서 시점보다 1개월 정도를 더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시점이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11월까지 감안해 놓고 보면 2023년 1월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빨간색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한국 2차 전지가 주가는 많이 밀렸으나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주가 하락폭하고 이익의 하락폭을 비교해 보면 이익 전망치 하락폭입니다. 더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측면은 PE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이 빨간색의 밸류에이션이 2023년 1월 비해서 10월 24년 10월 기준으로 이제 2.7배가 더 비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IRA에 따른 한국 2차 전지의 프리미엄이 녹아 있었다. 그게 2023년 3월의 이벤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수급상에 2차 전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2023년 11월 이벤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변수를 생각하면 일단 IRA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들이 생긴 시점이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공매도 금지도 내년 3월 말까지 지속되고 이후에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2차 전지의 프리미엄을 이끌었던 이 두 가지 요소가 변동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주요 전방 산업은 이제 전기차 시장인 거죠. 근데 왼쪽 차트에 보는 것처럼 과거 2, 3년 동안의 성장률에 비해서 올해 2024년과 내년 2025년의 성장률은 상당히 제한적인 성장률이고 단기간의 회복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들 시각이죠. 오른쪽에 표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내년 전기차 시장은 18%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성장률, 2024년 성장률이 21%이고 우리가 21%의 성장률 기준으로도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이 캐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 수요 부진을 얘기하는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 내년에 18%의 성장도 사실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간이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올해 왜 캐즘이냐를 좀 따져보게 되면 올해 전체 21% 성장률 중에서 중국이 30%의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중국은 한국 2차 전지의 주요 수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유럽 같은 경우에 성장이 없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의 성장에 불과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캐즘이라고 불렀다면, 내년 2025년의 성장률 18%도 중국이 대부분이 이끌고 있다라는 게 저희 추정치입니다. 미국은 올해랑 비슷하게 15%, 유럽이 그나마 16% 올라오는데 이 16%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2차 전지가 다 갖고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판가 하락 부분, ASP라고 저희가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올해 대비 내년 판가 하락이 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기준의 성장률은 10%. 따라서 올해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프리미엄이 내년에 이익 때문에 프리미엄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미국 이슈를 잠깐 넘어가야 되는데요. 당연히 미국 이슈가 중요한 거는 트럼프 당선을 통해서 2차 전지의 주요 정책들이 바뀔 것에 대한 우려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IRA 폐기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생각했었던 모든 정책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행정명령이든 아니면 법안을 통해서 2차 전지의 주요 전기차 정책 또는 배터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22일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기 때문에 그 전후에서 노이즈가 많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 정책에 따른 영향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고민인 거는 한국은 미국의 IRA 정책 때문에 아까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펀더멘탈상으로 AMPC, 그러니까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업체들은 AMPC를 영업단에 반영하는 그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색 바로 친 거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온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4년에 전사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AMPC를 뺐을 때의 전사 영업이익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AMPC 유존도가 큰 건데요. 2025년 숫자는 저희가 이 표에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2025년 효과는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LG엔솔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AMPC의 비중은 2025년 전사 영업이익의 80%까지 설명이 되고요. SD는 그나마 한국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가장 적은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AMPC가 정책적인 부분으로 흔들린다면 LG엔솔과 같이 그동안에 AMPC의 효과를 많이 누렸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피할 수 없겠죠. 이제 고민은 한국 업체들이 북미의 캐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설을 가능하고 만약에 증설을 했는데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결국 공급 과잉의 문제에 따른 가동률 이슈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한국 배터리 3사의 캐파이고 빨간색은 미국의 전기차 수요를 얘기하는데요. 이 차이의 갭이 결국 공급 과잉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미국 전기차 수요가 이제 기존 저희 추정치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그림들, 이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 의무화 명령이 폐기되는 데 따른 저희가 추정치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배터리 3사가 일부 캐즘에 따른 영향으로 공급 개파 조정을 했지만 202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수요보다 4배가 높아요. 그 얘기는 이 수요의 기울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한국 업체들의 가동률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건 고정비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AMPC의 효과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유럽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유럽을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그나마 한국 2차 전지업체의 숨통을 틀 거라고 얘기하는 건 유럽인데 그 얘기는 여기서 빨간색의 2020년의 상황이 2025년에도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입니다. 이 얘기는 2020년에 유럽 지역 내에서 CO2 배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유럽의 판매 OEM, 전기차 OEM들이 많이 판매했었던 상황이 한국 2차전지에 상당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2025년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2020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건데 그 하나가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20년을 앞에 둔 2019년에 중국 배터리 업체의 유럽 내 점유율은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내년을 앞둔 2024년에 중국 배터리 점유율은 무려 3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유럽의 CO2 배출 규제에 따른 성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마켓 시어를 감안해 놓고 보면 절반을 갖고 가는 그림일 거고요. 이 표는 그랬을 때 각각의 전기차 업체들이 가장 공격적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팔지 않고 순수 전기차를 올리면서 CO2 규제를 맞춘다는 가정했을 때 얼마만큼 수요가 올라올 거냐라는 겁니다. 판매 대수로만 보면 가장 공격적 시나리오에서 40% 올라가지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중국이 마켓 시어를 절반을 갖고 가는 그림이고 배터리 가격이 10%의 가격 하락을 얘기해보면 우리가 LG엔솔, 삼성에스아이, SK온의 BEV 확대 시나리오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는 저희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칼럼 보시면 되겠지만 전체 25년 매출 기준으로는 많이 해봐야 10% 정도의 증가, 두 번째 칼럼이군요. 10%의 증가, SDI와 SK는 5% 증가이기 때문에 유럽의 CO2 배출 규제가 과연 한국 2차전지 업체들의 이익의 개선에 영향을 크게 끌어올 거냐? 가장 공격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10%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 2차전지의 주요 수요 시장이 아니죠. 그럼에도 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이미 캐파 증설한 것들이 2023년 기준으로 2167GWh인데 이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이냐면 올해 2024년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1000GWh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TWh라는 단위로 바뀌면 1TWh 정도 되는데 그 얘기는 중국이 이미 설치된 캐파 가지고 글로벌 수요를 다 감당하고도 50%가 남죠.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 중국 내에서 과잉 캐파 부분들은 결국 가동률의 하락 내지는 결국 재고로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재고 이슈가 지금 보시는 장표 같이 우상향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 보면 재고 비율이 40%라고 얘기 드린 거는 연간 월수로 따졌을 때 5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자동차 부품의 재고가 정상 재고가 2개월, 3개월에 놓고 보면 중국은 전기차가 가장 잘 팔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더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인 그림이죠. 이게 한국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결국 메탈 가격 약세로 이어지고
메탈 가격 약세는 결국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재고를 많이 못 낮춘 상황에서 메탈이라는 리튬, 니켈과 같은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를 공격적으로 사들일 기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메탈 가격 약세가 지속이 되면 양극재든 셋업체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관련돼서 수요를 하나 더 걱정해야 되는 것들은 중고전기차 시장입니다. 중고전기차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당 $4,0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2년 연식과 가격 $25,000 이하짜리의 가격을 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 측면이 오른쪽 차트에 있는 것처럼 2년 연식된 차량이 회색 바 차트입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팔렸던 전기차 중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2025년 쏟아질 게 2023년에 그 수량인데 그게 무려 146만 대입니다. 미국 신차 수요가 내년에 저희 추정치가 189만 대니까 미국 중고 전기차가 팔리면 팔릴수록 신차 수요는 줄겠죠. 중고 전기차는 이미 배터리가 팔린 거기 때문에 한국 2차 전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왼쪽 보신 것처럼 $27,000의 현재 가격이 수렴되고 있는데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적격 요건이 $25,000 이하이기 때문에 내년에 146만 대에 대한 중고전기차가 가격이 $25,000대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신차 수요를 갉아먹게 되면 북미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 캐파를 잡고 있는 한국 2차전지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저희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러면 내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도 회복 반등이 쉽지 않다. 그리고 메탈 가격 약세도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보면 셀 레벨에서 우리는 트럼프 2기 들어와서의 정책 변화 가능성, 왜? 북미 배터리 3사의 캐파는 이미 오버 캐파이기 때문에 가동률에 대한 부담들을 안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주식으로 저희가 삼성 SDI를 추천을 드리고 소재 입장에서 보면 양극재이긴 하나 그나마 양극재 퓨어 양극재보다는 메탈 가격의 영향을 덜 받는 이제 LG화학, LG화학은 LG엔솔이라는 글로벌 국내 시가총액 배터리 시가총액 1위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 현실화도 재미있는 포인트고요. 저희가 이벤트로서 결국 실리콘 공급재 확대에 따른 이제 소재주에서 분산 기술 갖고 있는 CNT 도전지 업체인 나노신소재를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2025년 2001 산업에 대한 연간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에도 성공적인 투자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